자, 지금 이준석이가 더 난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게 이준석에 대한 상납장부가 공개적으로 이제 증거로 떠올랐으니까 과거는 썰만 있었는데 이게 실물로서 해갖고 떠올랐다는 거죠. 뭐 뉴스타파 보던데 어제 이것 때문에 더 발작을 했나?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거 알려질까봐? 왜냐면 이거 덮기 위해서, 이 씨를 덮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일부러 했을 수도 있죠. 여기 보면은 투자 지출 내역 해가지고 숙소 및 접대 요청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유성 룸사롱 유성 리베라 호텔 성접대가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130만 원. 저건 목적을 갖고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실질적인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금액이 안 쓰여져 있고요. 현금이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내역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단순하게 술 접대가 아니라 뭐 어디 청담동 가라오케 해놓고 또는 유성 리베라 호텔 해놓고 가로 열고 닫고 성접대라고 써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접대를 전제로 해가지고 아예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걸 확인해 놓은 거. 예를 들어 술만 먹고 갔다. 아니면 지기현처럼 사진만 찍고 갔다 그러면 저 내용을 상세하게 저 안에 비고란에 써놓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비고란에 써놨다는 얘기는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확인 사살의 차원인 거야. 근데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좀 본질에선 벗어나는 거지만 또 무슨 얘기 하시나요? 아무리 유성 대전이라고 해서 싸게 한다고 치더라도 술하고 성접대를 했는데 총액이 130밖에 안 나온 거면 13년 전이잖아요. 13년 12년 전, 12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은 인플레이션 계산에도 50% 이상 안 올라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 업소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쩌리들한테 해주는 제일 싼 접대를 해준 겁니다. 12년 전이면 이준석이 20살. 29살 때예요. 28살 때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28살짜리한테 뭐 옷을 사주거나 컴퓨터를 사주거나 휴대폰을 사주는 게 아니고 성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지만 130짜리 해줬으면 솔직히 쩌리들한테 술 한잔 먹여보내 이 수준이었다는 거지. 무슨 명박이처럼 황금 두꺼비를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나 그 새끼 그거 술이나 한잔 먹여보내라 라고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전까지 불러가지고 무려 20번을 했다지 않습니까? 이 성접대를 해줬던 김상진 씨 얘기가, 김상진 사장 얘기가 매번 요구를 했고 거기에 맞춰갖고 박근혜 시계도 갖다 주고 자기는 그거 차고 다니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싹수가 노란 놈이었다니까 그때부터. 예를 들어 지가 정치인이고 이제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박근혜 퀴즈로 박근혜 밑에 가갖고 주목받는 신혜라고 치면 그 안에서 박근혜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뭐든지 이런 청탁을 받아도 이상한 일이지만 상품권 정도만 받았다고 해도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 건데 성접대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 본인의 요구 없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본인의 요구 없으면. 그럼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물건으로 줘요.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거나. 근데 이거를 요구하는 거는 지기현처럼 이 새끼가 중독이라 이것만 좋아해서 얘가 특별히 메뉴를 이걸로 골랐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헐케 해주는 거지. 하나 먹고 떨어져라 하고. 그리고 뭐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그게 더 비싸잖아. 여기 그러네. 성접대보다 화장품 세트가 더 싼 거예요. 화장품 900만 원. 더 비싼 거야. 900만 원이 돼? 90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12년 전에? 저게 화장품 자체가 900만 원일 것 같지는 않고, 저게 이제 선물 요청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 900만 원어치의 화장품 상품권이거나, 왜냐면 사장품 현물을 저렇게 했다 그러면 부피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걸 만난 자리에서 주기 뭐하니까 아마 그런 용도를 통해 가지고 저런 류들의
환급이 가능한 종류의 상품권이나 아니면 기프트 카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접대는 성접대로 받는 거고 그냥 일반 뇌물을 준 게 아니라 화장품으로 요구해서 화장품으로 줬다라고 증거가 나와 있는 거지. 이 장부는요 단순하게 이준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명박도 있어요. 이명박도 그 안에. 그럼 이게 허위로 쓰여졌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반기문도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실세이고 거물 정치인들 명단이 다 있는 가운데 자랑스럽게 최연소의 제일 짜발인 이준석이 더 거기 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접대가 사실인 게 맞는 거고 이미 그때부터 정치인으로서 정당인으로서의 소양은 아예 없었던 새끼라는 거지. 근데 얘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공소시효 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준석이에 대한 죄나 혐의가 없는 게 아니라, 성접대 관련된 건 공소시효 지났어. 5년 지났어. 이러고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업무와 관련된, 쉽게 말해서 대가성으로 하게 된 접대였다. 무슨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조건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면 이게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나요. 청탁이 되게 되면. 그럼 저 사람이 청탁을 한 게 뭐냐? 박근혜 시계 차고 싶다 그랬다. 시계를 갖다 줬다잖아. 그럼 이건 청탁인 거예요. 이거 반드시 다음 정부 들어서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이거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 안에 들어있는 인물들 중에, 저걸 어떻게 받았고, 저걸 받고 뭘 해줬는지에 대한, 왜냐면 저걸 받고 난 다음에 해준 것도 뇌물 제공자가 알고 있거든. 나 이거 줬더니 뭐 해줍디다. 무슨 인허가 내줍디다. 누구 소개시켜줍디다. 누구 공천 줍디다라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걸 재조사를 해갖고 해준 게 있으면 전부 다시 잡아 쳐놔야 돼요. 이명박이고 반기문이고. 어쨌든 이 아이카이스트 투자자 김 씨가 작성한 이 상납 장부거든요. 근데 요 장부가 굉장히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나 계좌 내역도 이 구체적 정황 증거가 굉장히 일치하는 편이고, 이준석 관련해서는 대전에 내려간 날짜, 숙소 이동, 접대 장소, 요것도 실제 문자 메시지와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허위로 꾸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살 빠졌다고 자랑했잖아. 지 페이스북에다가 그 다음날 자기 살 빠졌다고 자랑했어요. 비아그라 먹고 잠만 잤는데 살이 빠집니까? 그럼 시알리스가? 그럼 시알리스가 다이어트 약으로 팔렸지? 송 작가가 날씬해서 뼈만 남았겠지?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이 이제 오히려 축소하고 은폐했다, 이런 정황이거든요. 장부 내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나 기소나 이런 걸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시 수사검사와 대전지검장은 장부는 봤지만 수사 안 했다. 아예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있는 거 보면 1%라도 덜 줘보려고. 지는 건 명예학 관할하니까. 지들 내부적으로는 온갖 댓글질에서부터 여론 조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사전투표 관련해서 의심된다, 번투표하자, 이런 얘기 쓰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저쪽 애들 프레임이에요. 사전투표, 번투표 포함해갖고 민주진영의 투표율이 75% 이상 나오면 어떠한 경우에도 못 이긴다는 거를 저쪽 애들은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 50%가 넘어가게 되면 이미 그걸로 해갖고 1차적인 판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고 사전투표가 의심되고 문제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 엄청난 사전투표 지역
관련된 분류에 대한 얘기 해드렸잖아. 도장만 해도 2,200개, 500개가 넘게끔 따로 참관인 도장이 들어 개표 과정 중에 검수돼야 되는 게 4번이 넘어요. 일반 투표가 4번이 넘으니까 6번이 넘는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 안에서 혹시라도 사전투표가 전국에 퍼져나가 있는데 그거 한두 통을 훔쳐갖고 고친다고 해서 이 대세를 뒤집거나 뭐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하려고 덤벼들면 더 작살나는 게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세요. 자, 물론 그리고 번투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투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어제 이준석이 갑자기 뭐 그 오후 2시 20분인가 거기에 뭐 한다고 했었잖아요. 기자회견 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뉴스타파 기자가 마침 거기 있어가지고 가는데 아예 질문을 안 받아요. 아는 모양이지 이제는. 보도를 보고 이제 근데 기자들 보면 저 기자가 어디 출신인지 아는 거야 이제. 준석이도. 뉴스타파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근데 아예 본 척 하지도 않고 가는데 여기 기자입니다. 이명선 기자. 저거 그 기자 밀어내는 저 수행원체 지금 준석이 옆에서 따라붙어 갖고 따라다니는 거 지금 계속 나오는 그 전담이거든요. 측근 중에 측근인 것 같은데 저 새끼 옛날에 노원에서 내가 못 보던 새끼거든요. 어디서 영입된 새끼인지 모르겠어요. 저거 뒤에 파봐야 됩니다. 저것도. 정식 정치인 출신이거나 정식 보좌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쟤도. 그만 봅시다. 자, 아무튼 쟤네들은 어제를 사실상의 단이나 D-Day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그만두고 이준석으로 몰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김문수를 압박하고 사퇴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준석이가 핵폭탄을 터쳐버리는 바람에 젓가락 얘기하는 거. 젓가락 폭탄 이거 하나 셀프로 지 눈에다가 꽂아 넣는 바람에 이제 어떠한 정치 세력도 심지어는 친윤 세력들도 준석이로는 안 되겠는데? 라고 마음을 고쳐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쿠키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준석 젓가락 발언에 탈당이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 참관인 취소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 듣고 사실 그 당에 어떻게 붙어 있어 쪽팔려서. 이거 계속 나올 거잖아. 이제는 이준석하고 젓가락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됐어요. 사실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어제 저녁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치면 사실은 오늘부터 민주당이 이준석 관련해갖고 맹폭을 조질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오히려 김문수보다는 이준석이 훨씬 팰 게 많은 놈이 타격감도 좋고 반응이 잘 오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는 둘 다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도 절대 사퇴 못합니다. 왜? 그러면 마치 자기가 잘 해오다가 말실수해서 그만두는 것처럼 되잖아요. 젓가락 때문에. 젓가락 때문에 그만두는 것처럼 자기는 정말 이길 수 있는데 민주주의 수호 이념과 보수 수호 이념이 너무 강한데 오로지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또는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림을 딱 내놓고 그러고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당권을 차지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미래는 이준석이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 얼굴을 팔기 위해서 29일까지 시간을 늘려가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9일 날 극적으로 안철수 했듯이 윤석열 지지합니다 하듯이 김문수 지지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김문수 지지! 뭔 지지야! 지지하지 마, 지지야! 그러면서 떨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너는 문 하나 없는 거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문 하나 있었으면 오늘 방송 욕이 3분의 2일 거야.